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박사 TV 재승욱입니다. 달전 박사 박성식입니다. 요즘 달성 오랜만입니다. 뭐 오랜만이야. 참 가끔씩 오지. 이 제대로 박사 TV도 잘 안 나오시고 요즘 뭐 그래 바쁜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지 뭐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그래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또 동생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가슴 자서 요즘 어디로 가면 부산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박사도 비밀이 많잖아. 비밀이 많은가 이야기를 안 해야지. 내가 뭔 비밀이 많습니까? 많아. 지난번도 혼자 해가 다 하면서. 아닙니다. 요즘 그냥고도 뭐 이제 하지도 못하는데 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오랜만에 정말 바쁘신 달천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요즘 도대체 뭐 어디를 투자를 하는지 하여튼 투자하는 데는 귀신이다 보니까 뭐 조용하면 어디 가서 또 집을 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이 시국 2020년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되면 또 하는 법 체계가 바뀌고 또 세법, 세금도 많이 좀 중과가 되고 또 부산은 또 5개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또 막 지금 몇 단계, 3단계 막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이 시국에 도대체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오늘 다시 박사님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뭐 각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그대로 막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저는 부산의 연산동에 LG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LG 아파트가 한 2억 6천 했거든요. 몇 평이에요? 32평이. 32평이 2억? 예, 2억 6천 했습니다. 그거 한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쌉니까? 그래 일단은 한 20년 다 20년? 해놨는데 오래됐네. 제가 그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형님아 지금은 팔지 말고 한번 좀 있어봐라. 지금 이제 하락곡선에서 상승곡선을 좀 갈 수 있으니까. 형님은 누굽니까? 우리 둘째 형님입니다. 저희 그거 갖고 있습니까? 네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예. 1세대 1주택자인데 제가 형님 그때 2억 6천 하는데 형님이 2억 7천에 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류를 시켜놨고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 지금 새 아파트가 오르고 분양권이 가격이 오르니까 구축도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게 좀 내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규제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제 박사 말대로 새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피가 많이 붙고 하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가 다른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님한테 그것을 이제 예측하고 형님한테 팔지 말고 했는데 형님이 이제 이번에 연산 LG 아파트가 생긴 최고가로 3억 9천에 매매를 했죠. 얼마 전에 팔았습니까? 예. 그 형님은 친형입니까? 아니면 뭐 동생? 친형입니다. 친형. 그럼 뭐 형님 너무 나도 고맙다고 얘기하죠. 그걸 또 보면서 부산에 이번에 조선대전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투기를 하라는 게 형님도 1세대 1주택이고 이번에 집도 하나 또 샀는데 어차피 내 재산이 가고 있다면 그렇죠. 그 집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그건 알 수 있죠. 아니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저희 않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예, 그렇죠. 제가 하는 데이터 분석은 거의 뭐 95%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5%. 예, 그래서 뭐 변수는 있겠죠.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형님의 년에 2년 전에 샀고 그렇죠. 비과세를 냈고 이제 팔 시기에서 제가 팔아라 했고 그렇죠. 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는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해? 저한테. 다주택자한테 무슨 차가 아니요. 저는요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요. 주택을 공급해 주는 사람. 저는 무조건 주택을 사면 그렇죠. 올 전세를 줍니다. 올 전세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중대 공급자로서 네. 지금 전세 나는 일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전세를 공급하니까 상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전세를 하는데 그 주택이 물가 상승하고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울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울산에? 예, 그렇습니다. 울산까지 만나갑니다. 울산은 한 4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거쳐갔습니다. 그렇죠. 울산은 조선 불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전에 거제와 창원처럼 집값이 2억 2천 원 하는 집이 예. 1억 1천,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네요. 그렇죠. 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울산에 있습니다. 예. 울산에 막 떨어지는 바람에 집값이 지금 이건 역전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매도자가 제가 집을 사러 가보니까 예. 자기가 1억 8천, 1억 9천에 사는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네. 다 나오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1억 천에 이전에 파니까 속이 어쩔 수 없는 파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사러 가서 전세를 1억에 1억 천에 낳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한 채 사는데 돈이 얼마 들진 않네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1,000만 원, 2,000만 원, 제 집에 들어온 사람 역전세 말 일이 없습니다. 왜? 2억 2천 집에 하던 게 지금 1억 2천 됐죠. 제가 1억 천은, 예. 1억 천이나 이게 전세 냈지 않습니까? 어차피 1억 2천에 떨어진 거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곡선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 울산에는 지금부터 이제 거짓말인지 손에 장을 찍을 겁니다. 1년, 2년 안에 무조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봐서 지금 TV 돌아가고 있는데 예, 가고 장을 있습니다. 준다고요? 예, 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제가 투자한 지역은 6년 동안 공급이 없더라고요. 공급이 없는 그렇죠.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서울처럼 공급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5, 6년 동안 공급이 없어. 오히려 공급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집을 살 사람은 있는데 네.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금요일 있는 날 거예요. 제가 그 1억 3,500 주고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리몰딩 된 거. 예. 그 다음날 네. 1억 천에 전세가 맞춰졌어요. 바로 맞춥니까? 네, 바로. 전세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지금 그 타이밍에 지금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네. 저와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저와 가까운 지인들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도 느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투자 지역이 16개가 있는데 투기를 하라는 건 말이 아닙니다. 그 집을 요즘은 어차피 뭐 은행에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채권을 사든 원자재를 사든 여러분이 맞는 어떤 투자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부동산을 은행에 저축도 투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왜 원자재만 할 수 있나? 그렇죠. 은행에 돈을 예금도 어찌 보면 재테크하는 방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 채권 살 수도 있고. 그럼 주식은 정부에서는 좀 건장하는 식으로 네, 그렇죠. 돼 있는데 네네. 부동산은 약간 다주택자들은 좀 약간 무슨 저는 그렇게 뭐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주택 공급과 나중에 한 2, 3년 후면 집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금을 내고 네. 그 내가 그 양도 차익 양도세를 수익을 내고. 또 내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세법적으로 또 다르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가격이 그러면 공시지가가 1억이 넘습니까? 1억 이하입니다. 아 1억 이하니까 네네네. 그럼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좀 자유로운 네, 저는 다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이제 1.1%만 줬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네. 네. 아 그러면 지금 많은 우리 제대로 박사 TV를 보시는 우리 부동산 투자분들 또 네. 입문하신 이런 분들은 네. 굳이 꼭 그런 지금 전화 오네요. 자,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그렇게요? 예, 아니, 부동산에 전화 오네요. 예, 부동산에서 하여튼 집이 있다고 또 연락 온 것 같아요. 또 지금 또 이 울산입니까? 네, 울산입니다. 야, 울산이죠. 근데 울산이 저는 물론 우리 강력시 중에서 100만이 넘고 네, 아주 맞습니다. 울산이 옛날에는 부산보다 집값이 훨씬 비쌌고 맞았습니다. 남구 쪽은 지금도 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네, 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네. 너무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 지금 뭐 본사도 저 서울로 가고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죽어 있던데 그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그렇죠. 근데 19년도에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19년도. 19년도 20년에 그 제도도 좀 살아나온 이유가 예. 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이 최악은 벗어났다 이래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 데이터에 보시면 네. 그래프 우리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면 지금 이렇게 갔다가 그렇죠. 지금 울산은 이렇게 됐거든요. 아 완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 왜? 솔직히 상황이 2억 2천짜리가 1억 2천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아, 이게 제가. 분석하는 거는 개돌 때입니까? 아닙니다. 개도가 아닙니다. 분석하는 게 데이터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게서 이제 전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수자가 지금 반등이 9월 28일부터 반등이 시작했습니다. 네. 울산은.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투자를 해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같이 다주택자들이 규제가 심한 이 시국에는 네. 똘똘한 한 채를 몰빵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념이 있는데 달천 박사님은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분산 투자로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하나씩 하나씩 사는 거죠. 그래서 올 전세를 주고 시계가 흐르면 물가 상승이나 뭐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그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막 수줍이 많다고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막 전세 나간 다음 또 막 도배해줘야 되고 막 이런 장판해줘야 되고 막 그러면 고쳐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올 전세, 올 리몰딩 걸 사기 때문에 조금 시세 비싸더라도 시세가 1억 2천, 1억 3천이라도 저는 1억 4천이라도 올 리모델링 된 거를 사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깨끗한 걸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예. 2년 또는 4년 뒤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물건. 뭐 중요한 또 장점이 하나는 다른 전세보다 1,000만 2천만 쌉니다. 올 전세인데 제 집은.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죠. 왜 상자 그럼 주변 시세가 1억 2천, 1억 3천인데, 네. 우리 박 대표님 그 전세는 싸요. 1억 1천밖에 안 돼요. 네네. 자꾸 부동산 봐요. 부동산 전화 아, 전화 계속 지금 예. 바빠 죽겠는데. 네. 아주 끊은지 하세요, 지금. 계속 지금 제도 박사 팀이. 예,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해우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댓글에 아. 지금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오늘 그 이상들 질문하러 오던데. 무슨 질문요? 뭐 제대로 봐서 TV 보고 나한테 왜 질문하는데? 제대로 박사 TV 보고 박사님 대표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오고 왜 박 대표? 모르죠. 내 보기에는 1억이야. 1억
1억 이하입니까? 1억 미만인가 물어보더라고. 1억 이하잖아요. 그래, 이하라고 얘기했지. 왜냐면 자기가 그 내가 1억 미만이란 말한 적 없는데 1억 이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죠? 몰라요. 내년부터 또 지금 자꾸 규제가 1억 이하짜리 많이 사게 되면 네네.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네. 공시가 1억 이하도 취득세 중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1억 이하짜리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고 그것을 이제 그 세법에 보면 이건 투기에 대한 주택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기 주택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1억 이하짜리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네. 1억이 만약에 넘어가면 네. 그래 되면 결국 또 취득세에 대한 또 중과가 되고 또 불편함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렇죠. 다주택 따져서 못 사는. 지금처럼 제가 타이밍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부동산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게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에 이하로 샀는데 네네. 나중에 2년 뒤에 팔 때는 공시가가 1억 넘어 있다. 당연히 넘어 있죠. 넘어 있으면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냐? 아, 그때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조정대상직이 아니니까 실수요자든 투자주에든 언젠가 들어옵니다. 왜? 왜냐면 그 울산에 지금 전세 대난이 와 있고 그 이제 실수자들은 예를 들어서 2억에 가면 1억 9천에 내놓으면 누가 사지요, 당연히. 아, 결국은 울산 쪽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바람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대출 뭐 그다음 여러 가지 취득세 세금에 대한 규제가 좀 덜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신문 보니까 창원에 있는 성산구라든지 네. 뭐 의창구 이런 것들은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오르니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 저 박 대표 분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상승이 올라가면 결국 또 거기도 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투자 수요로 해서 몰리면 당연히 그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가 그렇죠. 많으면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안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지금 주식을 사지도 않고 원자재도 사지도 않고 외환도 사지도 않고 저축도 안 해요. 오로지 나는 부동산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네. 부동산 이왕이면 부동산은 또 전문가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이왕이면 내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고 저 전세 세입자한테 싸게 전세도 공급하고 그렇죠. 그거 나중에 올라서 그걸 돈 벌고 해서 그걸 왜 나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뭘 내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투기꾼이요? 투기꾼 아니야. 근데 국가에 그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집 사는 사람이 다 투기꾼이에요? 또 그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전세 세입자 왜냐면 그런 투기꾼은 어떤 거냐면 실제 차익을 넘누르기 위해서 분양권이라고 뭐 피를 받고 막 올리고 자꾸 분양권 이야기를 아니,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주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투기꾼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주택을 교환하는 거 나는 순수하게 투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양도차익 세금을 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게 나는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세금도 또 매매 사업자 해가지고 또 싸게 22%밖에 안 낸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지 그럼 22%는 너무 작게 내는 거 아닙니까? 22%가 아니고요. 예. 뭔 매매 22%, 뭐그 22%에. 자, 왜냐하면 조정대상지는 비교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매 삽자가 필요 없고, 그렇죠. 울산이나 지방같이는 그 만약에 이제 매매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방향이 부산에서는 이제 주택에 사서 양도차익을 남기 어렵고, 매매 삽자를 통해서 어차피 이제 뭐 1년 안에 사고 팔고를 한다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건을 사고 하고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차익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부동산 공부나 주식 공부는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외로운 싸움에서 제가 해서 돈을 버는 거지 누군가가 그냥 막 투기를 좋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 와이프가 제발 좀 방에서 나오랍니다. 뭐라고요? 공부만 하지 말라고. 아 집에 가면 집에서 공부합니까? 집에도 공부하지요. 애들 안 봅니까 그러면? 애들도 본 놀아주는데 그 외 시간은 앉아서 나만의 공부가 필요해요. 데이터 분석하고.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돈 버는 게 쉬워요? 아 어려운데 네. 집에 가면 또 애들 놀아주고 좀 자상한 아빠가 되고 착한 아빠가 되고 착한 남편이 돼야지 또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사무실에서 제 박사가 공부하고. 가난이라는 거 알아요? 예? 가난은 알죠? 나는 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풍을 알아요? 오풍 알지? 우풍이 뭐예요? 오풍은 그 집에 자면 바람이 이불 밑에 앉아있는데 또 바람이 많아.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지. 왜 모르겠는데. 저는 주택에 살다가 겨울만 되면 그 창문 사이로 나오는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그 바람 그게 우풍에 나는 치 같은 사람. 방 안에 5명 살았다 가나. 방 안에 5명. 지금 아파트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옷바람으로 살 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전세도 행복인데. 전세도 싸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국가에서는 저한테 예.
솔직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깝게 무조건 집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그렇게 것 이제 같아요. 하는데 다주택자들도 전세를 공급하고 그렇죠. 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로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 투기를 하지 않고 한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나쁘진 않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가면 우리 달천 박사님은 네. 지금 부산이 규제가 되면서 네. 규제 아닌 이런 강력시급 이런 네. 지역을 그러니까 뭐 김해라든지 창원 또 다른 거제도 뭐 이런 지역은 어떻게 원칙이 보십니까? 있는데 인구가 100만 이하인 도시가 아닌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아. 왜냐면 100만의 수요와 공급에 뭘 의해서 투자해? 김해 작년에 투자했잖아요. 김해 김- 50만인데. 그 50만인데 거짓말 제대로 봤어요. 거짓말 안 아니야. 그때는 어. 김해를 투자를 했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 금매가 나와서 금매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상두고 그거 이제 그러고 내 조카가 집이 필요해서 내가 집을 상두고 금매를 산 거지 금매를. 누가 필요하면 좀 그 가서 사주고 이러니까. 그래가 저한테 놔줬잖아. 그럼 저 거제도 좀 하나 저도 왔다 갔다 하면 필요한데 한 사주면. 그런 생각이 못해요. 그러면 그 인구 100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규제가 안 된 지역에 옛날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진 그런 지역, 이제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 그런 지역에 투자 포커스를 잡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있는 그런 상황. 투자는 반드시 공부가 해야 돼요. 나만의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리 농부 강의를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뭐 전문가라서 하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문가의 실력을 판단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부산광역시에 2020년 하반기 12월이 되었는데 네네. 그럼 12월에서 이제 1월달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결국은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네.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 다양한 그 종목이 있겠지만 네. 지방광역시에 네. 좀 1억 이하,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의 그런 예전에 많이 떨어진 지역 그런 그렇죠. 지역을 투자를 해놓으면 네. 소액으로 그렇죠. 할 수 있고 절대 역직선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안정적인 손해볼 것도 투자를 안정적인 하니까. 투자죠. 그냥 막 좀 큰 거, 좀 좋은 거 잡아가지고 똘똘한 거 투자하는 그런 돈이 게 없어요. 아니구나. 돈이 없네. 그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싼 거를 사서 전세를 싸게 주고 나중에 또 집에 오르면 좋고 또 그러면 그러면 팔고 그 지역이 울산이다 라고 딱 내가 찍었고 그 지역 갔을 때 이거다라고 판단하게 된 가장 큰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분석에서 있으면 부동산 아파트 투자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어플. 아시죠? 아시죠? 그럼 아시드 가면서 그 통계를 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지역을 선정했죠. 예. 부산 다음으로 어디가 갈 것이냐. 그 중에서 울산이었고 울산 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최고 많이 내리는 게 어디냐? 울산. 그 울산 중에서 어떤 지역이냐? 거기서 그걸 판단하죠. 예, 그렇죠. 여러 지역도 많이 내렸지만 특히 현재 상태에서 동구가 많이 내렸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된 지역. 울산에는 지금 남구라든지 북구라든지 네. 중구라든지 뭐 울주군도 있고 뭐 이런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서 동구 쪽이 가장 좀 가치가 뭐, 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 예. 부분들을 파악해 어플을 있죠. 통해 가지고 네네. 찾아보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을 선택하고 직접 네네. 가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계약금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것은 바로 집을 보는데 보고 사야죠. 보고 사야죠. 그렇죠. 가서 혼자 뭐 쉽다고. 층수는 뭐 예를 들어서 15층이다 이러면 그거 가는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어차피 그런 게 저는, 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1층을 더 좋아해요. 1층. 예, 이번에 1층을 2개 산 것도 올 리무진이 된 거 1층을 샀어요. 그러고 전세를 1억에 냈어요. 그럼 나중에 팔 때 좀 아니, 팔 때 남들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팔면 되잖아요. 박사님 대표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가격 분석을 또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지역을 분석하고 결국 현장 답사 임장을 통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곳에 혼자 가서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오고 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부자된 사람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남이 찍어주는 게 아닌데 찍어주면 안 돼요. 자기가 노력하고 다시 발품을 팔고 노력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제 봐서도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뭐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버렸다며요. 아니 겸손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오늘 그 제대로 박사 TV에서 박선희 대표를 모시고 아주 지금 바쁘지 뭐또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금 어디 또 갔다 온 이런 옷인데 하여튼 좋은 이야기 또 특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강의를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많은,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많은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도 했지만 지금 1억 2천짜리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전세를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돈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2천만 원을 은행에 넣을 것인가? 주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저 원자재를 살 것인가? 그렇죠. 외환 달러를 살 건가? 이걸 그렇죠. 위해서 저는 부동산을 산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전세를 공급했고. 네네.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이 부동산을 하나 사는 게 이게 뭐 투기입니까? 지금 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언론에서 부동산 사는 사람을 좀 뭐 투기꾼을 조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자기가 공부해서 뭐 이 정도 2천만 원 있다면 이런 거 하나 사서 또 돈 좋다. 뭐 해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뒤에 돈을 네네. 5천만 원 벌어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오늘 박성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액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맹신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죠. 달려가 사고 이런 건 제대로 박사 TV에서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저 자유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철학을 그렇죠. 만들어 가시고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본인이 지고 있다. 네, 그렇죠. 수익도 본인이 본인이 가져가고. 가져간다. 뭐 여러분 수익 난다 해서 우리가 뭐 아니, 대답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